안녕하세요. 영채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종중 제2부 종중재산과 명의신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중재산은 이 공동손자의 그 분묘 수호와 그 제사를 위한 재산을 말하는데, 자, 그 종중재산에는 이 손자의 분묘가 있는 임야인 묘산 또는 종산과 그 다음에 위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위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위토에서 나온 그 수입은 이 선조의 봉제사, 분묘 수호, 비석, 상석 등의 그 건립, 그 다음에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되는데,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제전과 묘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중재산은 옛날부터 그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종중재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에 따른 금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이 종중재산으로 편입시키거나 또는 그 돈으로 다른 땅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이 종중재산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종중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요즘 종중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이 있고, 그 종중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중재산, 특히 종중 소유 땅인 위토 등 그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그 종손이나 대종손 또는 종중대표, 기타 그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것으로요. 이 종중재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자, 1910년에 그 조선의 국권을 강탈해서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 일본은 1912년에 조선 민사령을 정해서 일본 민법, 기타 여러 법률을 한반도에서 의용하기로 하고, 이때 이제 그 의용된 민법을 의용민법 내지 구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조선 부동산 등기령을 정해서 부동산 등기 제도를 한반도에 도입했던 것입니다. 자, 근대적인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 제도가 없었던 한반도에 의형민법과 그 부동산 등기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자,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만들고 또 그 땅 주인, 즉 소유자도 누구인가 조사해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조선 천덕부령으로 1912년에 토지조사령, 그 다음에 1918년에 임야조사령을 각각 발령해서 이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측량해서 지역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토지 등기부도 만들었는데, 자, 토지 소유자의 그 자발적 신고 및 사정을 거쳐서 이 토지 소유자로 인정된 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1912년도에 발령된 토지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토지 및 임야의 조사 사정 과정에서 이 종중재산인 위토는 이 종중재산으로 사정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의 의용민법상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이었기 때문에, 즉 자연인과 법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종중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그냥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인에 대해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연인은 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법인도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되고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 또는 법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권리 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등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등기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뿐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법인에는 재단법인과 또 사단법인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사람의 집단인데, 이 법인 설립행위와 함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거기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사람의 집단 내지 단체이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집단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와 우리가 살펴볼 종중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종중은 이 사람의 단체이지만 이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단법인과는 달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사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일제시대의 그 의용민법 하에서는 법적으로 종중은 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 재산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종중재산인 위토가 있어도 이 종중이 그 소유자로 사정을 받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종중 명의로 그 등기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일련의 토지 조사 과정에서 종중이든 일반 농민이든 일본에 대한 민족적 그 반감과 또 신고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자, 생소한 부동산 등기제도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토지 소유자로 신고하지 않는 땅이나 그 사정에 의해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땅은 모두 몰수해서 조선 총독부 소유로 해버리고, 자,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 수탈 정책을 대행하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것은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대행하는 동인도 회사를 본따서 만든 것인데요. 자, 막대한 자금을 뿌려서 한반도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마구 사들이고, 그리고 흥정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는 관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 한반도 최대의 지주가 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 농민들에게 그 농토를 분배해서 그들을 지주로 만들었고, 자, 많은 그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토를 빼앗겨서 자장농에서 소장농민으로 전락하거나 또 소장농도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고국을 등지고 멀리 중국, 만도 또는 시베리아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토지 조사량과 임야 조사량은 그 지세의 공정한 부과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그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지세 수입을 늘려서 그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에서 1930년 조선 부동산 등기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종중은 그 종중 재산에 대해서 종중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 내지는 종손 또는 그 대종손 또는 그 종중회장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것이 바로 명의신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명의 수탁자인 종원이나 종손 등이 그 종중재산을 그 제3자에게 매매 등으로 처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서 그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자, 일제시대의 최고 법원이었던 조선고등법원은 자, 그것은 이 종중이 명의자들에게 신탁한 것이며 그 종중재산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는 해방 후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1960년대부터 그러한 신탁을 명의신탁이라고 일컬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 자, 원래의 재산 소유자인 실소유자를 명의위탁자,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준 타인을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명의신탁이 있게 되면 이 명의신탁의 당사자, 즉 명의위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재산의 실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지만, 자,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를, 즉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종중재산, 예컨대 종중 땅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그 명의수탁자인 종원이나 종손 등이 이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즉 종중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종중 땅을 매각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자, 그 제3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자, 결국 그 종중은 그 땅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례 이론이 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시대가 흐르면서 그 종중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명의신탁을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 명의신탁을 하나의 편법으로 이용해서 재산 은닉에 의한 강제집행의 면탈, 조세포탈 등 그 탈법행위,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1990년대까지 그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자,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 있죠.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3월 30일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 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자, 종중입니다. 종중 중요하죠. 종중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종중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즉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이 종중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 등기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그 종중재산을 종중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지만, 자, 1930년 그 조선 부동산 등기령의 개정 이후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은 이 종중재산에 대해서 종중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 농지법상 그 농지는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종중이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현재도 이 종중의 회장이나 총무, 일부 종중원 등 여러 사람의 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이든 그 전이든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종중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 종중 구성원 등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가 된 경우에 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그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뿐만 아니라 그 명의신탁 등기도 무효가 아니고 유효합니다. 자, 따라서 이 탈법행위가 아닌 유효인 명의신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그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 종중재산, 예컨대 명의신탁자인 그 종중의 땅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경우에 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종중 땅의 소유권이 종중에게 그대로 있지만은 그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자입니다. 자, 따라서 그 명의수탁자가 종중 땅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이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지는 또 그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으로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즉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요. 따라서 종중은 그 제3자에게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종중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명의수탁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자, 반면에 이 명의수탁자의 매각 처분 행위에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해서, 중요합니다. 적극 가담해서 자기에게 처분하도록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그 처분 행위는 무효이고, 자, 따라서 그 제3자는 종중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명의수탁자의 매각 처분 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자, 등기상 명의인이 단순히 등기 명의만 수탁받았을 뿐이고 이 종중 땅에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 실소유자인 종중 몰래 그 명의 신탁된 종중 땅을 불법 처분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게 되면 이 종중재산에 대해서 종중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종중 대표가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종중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더 늦기 전에 이 종중재산을 되찾아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종중재산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의신탁 등기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은 명의신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인식도 별로 없었고, 따라서 서명의로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사실, 즉 실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특히 명의수탁자가 이미 사망해서 그 후손들에게 상속이 반복되면서 그 종중 자체에서 종중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조상에 대한 봉제사도 하지 않는 경우에, 자, 그 후손들은 그 상속재산이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자, 알고서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고, 자, 더 나아가서 그 종중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으로 종중재산을 되찾아오기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자, 더 늦기 전에 종중재산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종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